세상에서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네팔을 진정으로 정의하는 것은 무엇일까? 에베레스트 산의 웅장한 모습일까? 아찔한 절벽을 오가는 케이블 교차로일까? 아니면 관습을 거스르는 결혼 규칙일까? 이번 여정에서 우리는 거대한 히말라야가 일상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도전의 시간에 단단한 여성들이 어떻게 앞장서는지, 네팔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들, 그리고 산악 공동체가 놀라운 생존 요리를 어떻게 완성하는지 알아볼 거야. 가혹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네팔의 비밀을 발견해보자. 1. 살아있는 여신 전통. 이건 정말로 판타지 같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이야기야. 네팔에서는 어린 소녀들이 쿠마리라는 살아있는 여신으로 숭배받아. 고대 의식을 통해 꼼꼼히 선택된 소녀는 두르가의 한 형태인 탈레주 여신의 화신이 돼 일단 선택되면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카트만두에 있는 화려한 궁전, 쿠마리 가르에서 지내는데 그녀의 바른 땅을 밟아선 안 돼. 왜냐하면 땅은 여신에게 불결하다고 여겨지거든. 쿠마리는 주요 축제, 특히 인드라 자트라 기간에만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 그때 그녀는 황금색 가마의 실려거리를 지나가며 수천 명이 경외심을 담아 절을 해. 하지만 놀라운 전통이 하나 있어. 그녀가 작은 상처로 피를 흘리거나 심지어 이가 빠지는 순간 그녀는 신성한 지위를 잃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 또 한 가지 어려움은 많은 네팔 남성들이 전 쿠마리를 아내로 맞는 걸 주저한다는 거야. 여신이었던 사람을 평범한 파트너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느끼는 거지. 관습을 거스르는 결혼 규칙. 네팔의 외딴 산악 지역에서는 한 남편, 한 아내라는 개념이 항상 통하지 않아. 남성과 여성 모두 여러 배우자를 둘 수 있는데 이건 로맨틱한 이유 때문이 아니야. 가혹한 히말라야 환경에서 여러 성인이 한 가정을 이루는 건 생존 전략이야. 땅을 관리하고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며 가족 자산을 온전히 지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 네팔 여성은 일생 동안 3번 결혼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아. 각 결혼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져. 만약 남편이 죽으면 과부는 가족 재산이 외부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 시동생과 결혼할 수도 있어. 결혼식 자체도 정말 독특해. 금반지를 교환하는 대신 곡물이나 가축, 혹은 노동의 약속을 주고받아. 젊은 남성이 신부의 가족밭을 3계절 동안 갈겠다고 약속하면 아내를 얻을 수도 있는 거야. 모든 건 양쪽 가족이 이익을 얻는 한 협상이 가능해. 3.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트레킹을 꿈꾼다면 세계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비행부터 시작해야 해. 루클라의 텐징 힐러리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으로 불리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이 공항은 해발 약 2850m 높이에 자리 잡고 있고 히말라야의 거대한 봉우리들로 둘러싸여 있어. 활주로는 길이가 고작 527m에 12도 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실수할 여지가 거의 없지. 레이더 유도나 자동 조종 장치도 없고 날씨는 맑은 하늘에서 순식간에 짙은 안개로 바뀔 수 있어. 조종사는 절벽 사이를 헤치며 좁은 계곡을 정확히 통과해야 해. 착륙할 때 승객들은 창밖으로 눈 덮인 봉우리가 아슬아슬하게 가까운 걸 보게 되지. 최종 하강은 비행이라기보단 수직 절벽을 타는 느낌이야. 착륙은 전적으로 조종사의 경험, 기술, 그리고 침착함에 달려 있어. 현지인들은 이곳을 강철 같은 심경을 가진 조종사를 위한 활주로라고 부르고 대부분의 여행자들에게 이 비행은 모험에 잊지 못할 서막이야. 사악골 사냥꾼. 네팔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서 구릉족은 세계에서 가장 숨막히는 전통 중 하나를 이어가고 있어. 수백 미터 높이의 절벽에 붙은 거대한 야생 벌집을 채취하는 거야. 하늘에서 온 액체 금이라 불리는 이 꿀을 얻으려면 엄청난 용기와 기술이 필요해. 현대 장비나 보호복 없이 구릉족은 밧줄로 몸을 고정하고 손으로 만든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절벽 끝에서 균형을 잡으며 연기로 벌떼를 쫓아내고 긴 칼로 벌집을 잘라내지. 매 채취 시즌마다 조상의 지혜와 회복력이 빛나.
미끄러운 바위, 강한 바람, 끊임없는 벌들의 공격은 매 순간 집중력과 용기를 시험해. 보상은 정말 대단해. 하얀 진달래꽃에서 얻은 꿀로 만든 미친 꿀은 약효와 독특한 특성으로 유명해서 리터당 수십만 원의 가치가 있어. 구릉족에게 이건 생계 이상이야. 그들의 문화와 고향인 산을 잇는 살아있는 연결고리야. 5. 신성한 소와 법적 보호. 네팔에서 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야.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며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어. 국가법에 따르면 소를 해치는 건 범죄로 최대 12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이는 종교적 존중과 법적 정책을 모두 반영한 거야. 소는 힌두교에서 부와 번영, 행운을 상징하는 낙심이 여신과 연결돼. 가이자트라 같은 축제에서는 고인을 기리기 위해 소를 빨간색과 노란색 가루로 장식하고 꽃 화환을 씌워 거리를 행진해. 가족들은 소에게 과일과 과자를 바치며 감사와 존경을 표하지. 많은 네팔 사람들이 종교적 신념 때문에 소고기를 먹지 않지만 버팔로 고기는 문화적이고 시기적으로 흔히 먹어. 이 구분은 전통과 실용적인 선택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줘. 일부 영적인 의식에서는 소가 조상의 영혼을 인도한다고 믿어져. 소에 대한 존경은 가족 유산을 기리고 헌신을 표현하는 방식이야. 6. 네팔 여성. 아름다움과 모순. 네팔 여성들은 히말라야와 남아시아 유산이 어우러진 조용하고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지녔어. 따뜻하고 햇살에 그을린 피부, 표현력 넘치는 눈, 그리고 강인함과 우아함을 담은 진심 어린 미소가 그들을 빛나게 해. 고지대에서는 전통 의상을 입고 장작을 나르며 침착한 회복력을 뽐내는 젊은 여성들을 흔히 볼 수 있어. 그 모습은 정말 오래도록 기억에 남지. 사회에서 전통이 여전히 큰 역할을 하지만 네팔 여성들은 자신감 있게 새 길을 개척하고 있어. UN 여성기구에 따르면 네팔 의회 의석의 29% 이상이 여성에게 돌아가. 이는 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야. 정치, 비즈니스, 사회 변화에서 그들의 존재감은 계속 커지고 있어. 연애에서 네팔 여성들은 충실함, 다정함, 깊은 감정을 보여줘. 사랑은 신중히 다가가지만 일단 마음을 주면 정직함과 존중, 그리고 지속적인 연결을 추구해. 오늘날, 특히 도시 지역에서 더 많은 네팔 여성들이 국경을 넘어 관계를 맺고 있어. 지난 10년간 국제 결혼은 3배로 늘었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데이팅 앱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현대 네팔 여성들은 글로벌 연결을 받아들이면서도 문화적 정체성과 개인적 자유를 굳게 지켜. 7초인적인 셰르파. 네팔의 셰르파들은 단순한 산악 가이드가 아니야. 에베레스트 원정에서 없어선 안 될 존재지. 등반가들이 산소 탱크와 조심스러운 발걸음에 의존할 때 셰르파들은 100kg이 넘는 짐을 지고 꾸준히 올라가. 그들의 능력은 단순히 놀라운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돼. 솔루쿤부 지역에서 3,000m 이상 고지대에서 대대로 살아온 셰르파들은 독특한 유전적 적응을 이뤘어. 그들의 심장은 더 효율적으로 뛰고, 폐는 산소를 더 잘 처리하며, 혈액은 저지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산소를 운반해. 이런 특성 덕분에 대부분이 숨쉬기 힘들어하는 곳에서도 그들은 잘 살아가. 에베레스트에서 셰르파는 가이드 이상이야. 그들은 원정의 중추야. 텐트, 산소통, 식량, 필수 생존 장비를 나르고 밧줄을 고정하고 캠프를 설치하며 종종 구조 작업을 이끌어. 그들의 기술 없이는 많은 정상 등반 시도가 실패했을 거야. 하지만 그들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셰르파들은 큰 위험을 감수하고 종종 적은 보수를 받아. 눈사태, 크레바스, 극한 날씨를 견디며 다른 이들이 세계 최고봉에 오를 수 있게 해. 그들의 인내는 엄청난 책임과 대가를 동반해. 8. 네팔의 위험한 케이블카. 네팔의 외딴 산악지역, 깊은 계곡과 험준한 절벽이 마을들을 갈라놓는 곳에서
사람들이 연결을 유지하는 놀라운 방법을 만들었어.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야. 현대적인 캐빈이나 전기 시스템 대신 안개 낀 봉우리 사이에 뻗은 강철 케이블에 매달린 손으로 만든 철제 바구니를 사용해. 현지인들은 이를 애정 어린 이름으로 하늘버스라고 불러. 이 간단한 케이블카는 산에서 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걸 나르지. 사람, 가축, 식량, 건축 자재까지. 마을 주민들에게는 일상적인 여정이지만 외부인에게는 잊을 수 없는 모험이야. 더 외딴 지역에서는 손으로 당기는 짚라인이 아직 남아있어. 여기서 여행자들은 맨손으로 도르래를 잡고 깊은 협곡을 중력에 의지해 건너. 수십 년 동안 이 독창적인 시스템은 고립된 공동체를 더 넓은 세상과 연결하는 생명줄이었어. 인간의 회복력과 창의력을 보여주는 멋진 사례야. 9. 카스트 제도의 복잡한 현실. 네팔의 카스트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사회 구조 중 하나야. 인구의 80% 이상이 힌두교를 믿으며 전통적인 사계층 구조 브라민, 체트리, 바이샤, 슈드라가 일상에 여전히 영향을 미쳐. 이건 많은 사람에게 놀라울 수 있어. 현대화와 헌법상 평등 보장에도 불구하고 특히 시골 지역에서 카스트 기반 차별, 심지어 불가촉 관행이 남아있어. 역사적으로 불가촉으로 여겨진 달릿 공동체 사람들은 특정 사원 출입, 공동 물 사용 또는 상위 카스트와의 자유로운 교류가 제한될 수 있어. 하지만 강력한 사회개혁 운동이 진행 중이야. 네팔 전역에서 풀뿌리 단체들이 카스트 장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도시 지역에서는 젊은 세대가 우정, 파트너 선택, 비즈니스에서 점점 더 카스트를 무시해. 네팔은 고대 관습과 진화하는 현대적 이상이 충돌하는 교차로에 있어. 그건 매력적이면서도 때로는 고통스러운 역동성을 만들지. 더 복잡한 점은 전통적으로 소외된 카스트 출신의 많은 저명한 네팔 정치인, 비즈니스 리더, 연예인들이 있다는 거야. 이는 시스템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깨질 수 있음을 증명해. 의미 있는 사회 변화는 느릴 수 있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 10. 공개적인 애정 표현의 독특한 규칙. 네팔의 공개적인 애정 표현 방식은 사회적 규범에 대한 너의 이해를 완전히 뒤바꿀 거야. 이성의 커플이 손을 잡거나 애정을 드러내는 건 일반적으로 눈살을 찌푸리지만 같은 성별의 두 남성이나 두 여성이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건 완전히 정상이고 받아들여져. 이건 성적 지향과 관련된 게 아니야. 우정과 문화적 표현에 관한 거지. 네팔 문화에서는 같은 성별의 친구들이 손을 잡는 게 친밀함과 동료애를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야. 이성의 커플의 경우 가까이 앉는 건 괜찮지만 포옹이나 키스 같은 더 친밀한 행동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어. 개인 공간과 겸손함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사회지만 서구의 사회적 규범에 대한 가정을 뒤흔드는 흥미로운 예외가 있지. 여기까지가 네팔의 놀라운 독특함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야. 18가지 놀라운 사실을 다뤘지만 이제 막 시작했어. 남은 사실들은 네팔의 신비를 더 깊이 파헤칠 거야. 초인적인 산악민부터 대낮에 이루어지는 죽음의 의식까지. 지금까지 어땠어? 네팔이 왜 지구상 어디와도 다른 곳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 댓글로 어떤 사실이 가장 놀라웠는지 알려줘. 다음에 나올 내용은 인간의 능력과 문화적 관습에 대한 너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꿀 거야. 11. 개인적인 질문이 사회적 화폐로 네팔을 방문한다면 인생에서 가장 개인적인 질문 공세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해. 이건 따뜻함과 진심 어린 관심의 표시야. 네팔 사람들은 서구 문화에서 깊이 사적인 질문으로 여겨질 만한 것들을 정말 친절한 미소와 함께 물어볼 거야. 누군가를 만난 지 몇 분 만에 이런 질문들을 받을 수 있어. 어디 살아? 월급은 얼마나 받아? 결혼했어. 왜 아직 결혼 안 했어? 자녀는 몇 명이야? 언제 아이를 가질 계획이야? 아버지는 무슨 일을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시. 네팔 문화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무례한 게 아니야. 친근한 대화의 시작점으로 여겨져. 아름다운 점은 여기엔 숨은 의도가 없다는 거야. 사람들이 너를 판단하거나 정보를 악용하려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너의 삶을 이해하고 개인적으로 연결되고 싶어 하는 거지. 이건 너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을 만큼 관심 있어 라는 그들의 방식이야. 예약된 사회적 규범에 익숙한 방문객들에겐 놀라울 수 있지만 그 의도를 이해하면 정말 감동적이야. 많은 대화가 표면적으로 머무는 세상에서 네팔 사람들은 곧장 마음으로 다가가. 12. 가이자트라. 웃음과 죽음의 축제. 네팔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을 보여주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축제 중 하나를 열어. 가이자트라, 즉 소 축제는 기억과 유머를 감동적이고 고무적으로 섞어내. 이 축제는 17세기에 프라탑 말라 왕이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시작했어. 비슷한 상실을 겪은 가족들이 힌두 전통에서 신성한 동물과 함께 행렬에 참여하도록 장려했지. 소가 없는 가족은 아이들이 소로 분장하거나 떠난 사랑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의상을 입어. 가이자트라를 특별히 기억에 남게 하는 건 기억과 가벼운 축하의 조화야. 일상이나 시사에 대한 풍자 공연, 코미디 스킷, 장난스러운 노래가 있어. 유머는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하고 상실을 함께 극복하는 방법이야. 이 시기에 사회적 차이는 사라지고 웃음은 공동체를 더 가깝게 해. 이 축제는 네팔의 핵심 믿음을 반영해. 슬픔은 삶의 일부지만 기쁨과 함께함이 우리를 치유하게 해. 죽은 이를 기리기 위해 유머와 축하를 사용하는 축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가이자트라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 아래에 너의 생각을 공유해줘. 13. 장례 화장터. 옆에서의 피크닉. 네팔의 죽음에 대한 접근은 사회가 사망을 이해하는 방식에 깊이 다른 관점을 제시해. 카트만두에서는 화장이 사적인 장례식장에 국한되지 않아. 바그마티 강 유역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성한 의식이지. 가족, 현지인, 방문객들이 이를 지켜봐. 일부 여행자를 놀라게 하는 건 이 의식 주변의 일상적인 분위기야. 화장 장소 근처에서 사람들이 걷거나 간식을 나누고 사진을 찍거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많은 네팔 사람들에게 죽음은 두려운 끝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럽고 영적인 여정의 일부야. 바그마티 강은 인도의 겐지스 강의 영적 자매로 여겨져. 힌두 신앙에서는 이 강변에서 화장된 이들이 윤회와 고통의 순환에서 해방, 즉 목사를 얻는다고 믿어. 의식이 끝난 후 재는 강에 정중히 뿌려지며 이는 영혼의 해방과 자연과의 합의를 상징해. 이 열린 수용적 관점은 삶과 상실이 분리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 평화, 존경, 그리고 자연의 순환과의 조화를 반영하는 문화야. 14. 주토의 개념. 네팔에는 주토라는 매혹적인 문화적 개념이 있어. 음식 공유와 청결 원칙을 다루는데 외부인에게는 낯설게 보일 수 있지만 현지 맥락에서는 깊은 의미를 지녀. 누군가가 접시에서 밥을 먹기 시작하면 그 음식은 주토, 즉 의례적으로 불결해져서 가까운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아닌 이상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어. 이 개념은 서빙 도구에도 적용돼. 서빙 숟가락이 누군가의 입에 닿으면 주토로 간주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 전에 씻어야 해. 식사 후 접시와 도구도 철저히 세척되기 전까지 주토로 남아. 이 규칙은 물을 나눌 때도 이어져. 공동 용기. 예를 들어 카루와 같은 그릇에서 물을 마실 때는 입술이 가장자리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해. 지나치게 조심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위생, 존중, 그리고 공동 환경에서의 예절을 강화하는 세련된 시스템이야. 15. 하늘 동굴의 신비. 네팔의 외딴 어퍼 무스탕 지역. 티베트 국경 근처에는 고고학의 가장 매혹적인 신비 중 하나가 있어. 10,000개가 넘는 인공 동굴이 계곡 바닥에서 50m 이상 떨어진 수직 절벽에 새겨져 있어.
멀리서 보면 이 바위 벽은 히말라야 풍경에 매달린 거대한 돌 벌집 같아.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건 이 동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거야. 누가, 어떤 도구로, 언제 만들었을까? 고급 건축 기술이 없던 지역에서 깎아지른 절벽에 방을 새기는 건 놀라운 업적이야. 일부 동굴 안에서 고고학자들은 미라화된 인간 유해, 고대 불교 벽화, 의식용 물건, 도자기, 일상의 흔적을 발견했어. 이는 수도승이나 고립된 공동체가 그곳에서 생활하고 명상했을 가능성을 시사해. 신비를 더 깊게 만드는 건 상세한 역사 기록의 부재야. 이 동굴 거주자들에 대한 생존 문헌이 없어. 일부 학자들은 이 동굴들이 티베트 불교 수행자들의 은둔처로 사용됐거나 하늘 매장지 또는 전쟁 시 안전 피난처로 쓰였다고 추측해. 네팔의 하늘 동굴이라 불리는 이 구조물들은 아시아의 위대한 고고학적 수수께끼 중 하나로 히말라야 역사의 이 팀장을 침묵 속에 증언해. 16세기에서 유일한 비직사각형 국기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국기를 가지지만 단 하나 예외가 있어. 바로 네팔이야. 네팔 국기는 두 개의 삼각형 깃발이 위아래로 쌓인 형태야. 이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야. 두 삼각형은 히말라야 산맥을 나타내면서 네팔의 두 주요 종교, 힌두교와 불교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걸 상징해. 진홍색은 네팔 사람들의 용기를 나타내고 국화인 진달래와 어울려. 파란색 테두리는 평화를 상징하는데 네팔은 훨씬 크고 강력한 나라들 사이에서도 평화를 유지해왔어.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국기의 비율이 24가지 구체적인 단계를 포함한 복잡한 수학 공식으로 정의된다는 거야.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확히 그리기 위해 수학적 계산이 필요한 국기야. 네팔이 상세한 수학 공식으로 디자인된 유일한 국기를 가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영감적이야. 놀라워. 댓글로 너의 생각을 알려줘. 17. 네팔에서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세계가 GMT+5나 GMT+6 같은 표준 시간대를 따를 때 네팔은 GMT+5:45라는 독특한 시간대를 선택했어. 네팔은 정확히 인도보다 15분 앞서 있고 국제 시간 표준과 완전히 어긋나. 하지만 시간 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외딴 산악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시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태양의 위치에 따라 생활을 정리해. 각 마을은 자체적인 로컬 시간을 따를 수 있어서 아침 9시 약속이 그 공동체가 일출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8시 30분이나 10시로 해석될 수 있어. 중국 국경 근처에서는 일부 공동체가 베이징 시간을 따라. 이건 공식 네팔 시간보다 거의 2시간 빠르지. 반면 인도 근처 남부에서는 실용적인 무역 이유로 인도 시간을 선호해. 이로 인해 같은 약속에 대해 누가 어떤 시간 체계를 쓰느냐에 따라 늦거나 일찍 올 수 있는 초현실적인 상황이 생겨. 18. 지구상에서 가장 저렴한 낙원 네팔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부한 문화를 자랑하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여행지 중 하나야. 세계 최고봉의 전망을 즐기며 고대 전통을 탐험하고 서구 도시의 한 끼 식사 비용보다 적은 돈으로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이야. 전통 달바트 식사는 약 1,400원 정도야. 최고의 점은? 밥과 렌틸 수프가 배부를 때까지 무료로 리필된다는 거야. 아침에는 모모, 점심에는 계절 야채와 밥, 저녁에는 툭파를 먹어도 하루에 5,000원 미만이야. 숙소도 마찬가지로 저렴해. 안나푸르나나 랑탄 같은 인기 트레킹 루트의 홈스테이는 하룻밤에 1,400원에서 2,800원 정도고 멋진 산전망을 제공해. 일부 롯지는 식사를 그곳에서 하면 숙소비를 면제해주기도 해. 교통도 놀라울 정도로 저렴해. 로컬 버스는 보통 한 번에 280원에서 700원 정도야. 하루 종일 관광을 위해 운전기사와 함께 차를 빌려도 35,000원에서 42,000원 정도면 돼. 손으로 짠 울 스카프는 2,800원에서 4,200원. 따뜻한 셰르파 스타일 재킷은 14,000원 미만이야.
42만 원에서 56만 원이면 고대 사원을 방문하고 히말라야 트레일을 트레킹하며 살아있는 여신을 만나고 독특한 문화를 경험하며 2주 동안 네팔을 탐험할 수 있어. 19. 달바트. 궁극의 생존 음식. 네팔 요리에는 놀라운 점이 있어. 많은 나라가 하루에 다양한 식사를 자랑하지만 네팔은 같은 요리, 달바트를 하루 2번, 매일 먹으며 이를 완벽히 소화했어. 달바트는 쌀밥, 렌틸 수프, 그리고 다양한 야채나 고기 커리로 구성된 음식인데 네팔에서 단순한 식사가 아니야. 수세대에 걸쳐 이어진 검증된 영양 시스템이야. 이 요리는 탄수화물을 위한 쌀, 단백질을 위한 렌틸, 필수 영양소를 위한 계절 야채를 결합해 오래 지속되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균형 잡힌 식사야. 하지만 정말 매혹적인 건 네팔의 놀라운 다양성이야. 100개가 넘는 민족 그룹이 있는 이 나라는 각기 다른 달바트 변형을 만들었어. 뇨아르족은 버팔로 고기와 군두룩 같은 발효 야채를 추가할 수 있어. 고지대에 사는 셰르파족은 야크치즈와 추운 기후에 맞는 곡물을 넣지. 남부 테라이 지역의 타루족은 독특한 향신료와 조리법을 사용해. 마치 한 멜로디를 100가지 스타일로 연주하는 것 같아. 각기 그들의 독특한 환경과 유산을 반영하지. 네팔에는 이런 속담도 있어. 달바트 파워. 24시간, 이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야. 자연과 정치적 격변을 통해 수세기 동안 이 소박한 식사가 제공한 힘과 회복력에 대한 찬사야. 20. 카트만두. 살아있는 박물관. 카트만두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야. 2000년의 역사가 현대 생활과 공존하는 살아있는 박물관이야. 가족들은 10세기 목조 주택에서 밥을 짓고 전통 결혼식은 수백 년 된 사원 지붕 아래에서 열리며 일상은 신성한 공간 옆에서 자연스럽게 펼쳐져. 카트만두 계곡 30km 내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7곳과 130개가 넘는 고대 사원, 스투파, 왕궁이 있어. 정말 독특한 점은 이 역사적 장소들이 시간 속에 멈춰 있지 않다는 거야.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 여긴 벨벳 로프 같은 게 없어. 중세 시대에 새겨진 집에서 달바트를 준비하는 가족이나 고대 건물로 둘러싸인 안뜰에서 노는 아이들을 볼 수 있어. 신사는 지붕 위에 자리 잡고 아침 기도를 위해 향이 피워지고 몇 시간 뒤엔 빨래가 마르고. 카트만두에서는 신성한 삶과 일상의 경계가 흐려져. 고대 사원은 공동체 공간으로, 수백 년 된 궁전은 카페와 상점으로 사용돼. 이건 영적 유산과 실용적 삶이 독특하게 섞인 네팔만의 조화야. 우리는 이제 네팔에 대한 20가지 놀라운 사실을 여행했어.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자리 잡은 이 작은 나라가 왜 아시아, 아니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나라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길 바래. 살아있는 여신, 비직사각형 국기, 초인적인 셰르파, 신비로운 하늘 동굴까지 네팔은 나라와 문화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모든 가정을 뒤흔들어. 이 사실들 중 뭐가 가장 놀라웠어? 이제 네팔이 너의 여행 버킷리스트 맨 위에 올라갈 자격이 있다고 확신했어? 아래 댓글로 네팔 문화의 어떤 점을 직접 경험하고 싶은지 알려줘. 이 영상이 네팔의 놀라운 독특함을 새롭게 보게 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줘. 더 매혹적인 세상 곳곳으로의 깊은 탐험을 계속 가져올게. 다음에 만날 때까지 계속 탐험하고 질문하고 우리 세상이 훨씬 더 놀라운 곳이라는 걸 기억해.